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올해도 CES 행사가 열렸죠.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1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렸는데요.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세 가지 테마로 나눠가지고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보여준 가전의 미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원래 이 CES가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떤 신제품 공개하나, 이게 늘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삼성전자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다시 연결성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띵스 플랫폼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사실 새로운 건 없죠. 조금씩 진화를 해가고 있을 뿐. 자,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TV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짖으면은 그걸 감지해가지고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채널을 보여줘가지고 강아지 무료함을 달래준다든지, 젯봇 AI 플러스 로봇 청소기로 반려동물 위치도 이제 카메라로 원격으로 찾을 수 있고, 이제 공기 상태 봐가지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원격으로 켠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TV를 통해서 운동 강습도 보고 내 자세도 AI로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스마트워치로 내 심박수도 체크할 수가 있다. 자, 주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음식을 추천해 준다든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원격에서 보고 스마트 오븐으로 적절하게 요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요리 그리고 식습관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홈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요리법도 보고 떨어진 재료 쇼핑도 하고, 또 PIP 기능, 피처 인 픽처 피처라고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안에 또 컨텐츠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기능으로 소개가 된 게, TV 크잖아요. 그 TV를 이제 두 화면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각자가 이어버드, 갤럭시 버즈 같은 거 끼고서 각자가 소리를 따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립스 휴라는 대표적인 스마트 조명 있잖아요. 그 관련된 앱, 싱크 앱이라는 게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싱크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뭐가 가능하냐? 내 TV에 있는 컨텐츠 색감에 따라서 필립스 휴 조명들이 같이 저렇게 동조돼가지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컨텐츠가 외부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원래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필립스 휴 HDMI 박스라는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TV에 연결을 해서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 제품만 하더라도 벌써 30만 원이 넘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 TV, 스마트 TV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필립스 휴 싱크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휴 조명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게 또 공짜가 아니에요. 앱을 다운로드 받는 비용이 거의 130달러, 우리 돈으로 1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 이왕 이렇게 해줄 거면 좀 저렴하거나 무료로 해주면 좋을 텐데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기능을 써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몰입에 오히려 방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느낌을,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기기와 플랫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허브 제품을 신제품으로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라는 저 작은 박스예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건 특이한 게 메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최초의 IoT 허브 제품입니다. 자, 이 메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메터 플랫폼이 뭐냐면은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메터 표시가 이제 각종 스마트 제품이라든지 플랫폼에 붙어 있게 되면은 삼성이건 LG 제품이건 구글 홈 플랫폼이건 애플 홈 플랫폼이건 상관없이 다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을 이제 새로운 스마트 홈 표준 메터가 나오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홈 연결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주는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메터를 지원하는 허브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게 되면은 뭐 스레드, 지그비,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해서 온갖 스마트 제품들 이 허브에서 신호들 다 보내주는 거고요. 이게 또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클릭할 때, 두 번 클릭할 때, 길게 누를 때
3가지 기능을 설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한번 누르면은 뭐 조명이 꺼지게, 켜지게 뭐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루틴을 저장해 둔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아침 기상 모드가 돼가지고 뭐 커튼이 열린다든지 TV가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동시에 작동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저 작은 박스 자체가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충전이 시작될 때 내가 어떤 기능을 연동해 두게 되면은 충전을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스마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렇게 딱 올려두게 되면은 수면 모드로 돼가지고 조명 꺼지고 커튼 닫히고 뭐 공기청정기 켜지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정을 해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띵스 파인드 기능으로 스마트폰, 워치 등을 탐색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금방 출시됩니다. 1월 중에 출시가 되고 색깔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 가격이 약 13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나만의 루틴을 설정해 두고 저 스테이션에서 버튼 딱 누르게 되면은 설정한 기능이 한 번에 쫙 실행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저게 허브 역할, 무선 충전기 역할, 스마트 버튼의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 스마트홈 구축에 진심이신 분들이시라면은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스마트홈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제품도 많이 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삼성전자가 발표해서 내놓은 신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살짝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발표를 뺐거든요. 자, 작년만 하더라도 로봇에다가 아바타 이런 것들 공개를 했었고 2021년만 하더라도 저런 로봇 제품들 내놨고 2020년에도 볼리라고 해가지고 저 동그란 공 모양의 반려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더니 출시도 안 하고 올해는 아예 로봇 제품 발표를 뺐다라는 부분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서 신제품으로 내놓은 게 이거라는 건데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죠. 왜냐면은 이렇게 금리 높고 경기 침체기에 누가 실험적인 제품을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놨어도 지금은 공개할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죠? 자, 다음은 LG전자 내용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번 신제품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이겁니다. LG OLED M이라는 무선 TV. 우리가 지금 TV를 볼 때는 TV에 각종 뭐 셋톱박스라든지 게임기 선으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TV를 둘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기 있는 제로 커넥트 박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셋톱박스라든지 게임기는 다 저기에 연결을 해 두는 거고요. 저기에서 신호를 TV에 쏴줘가지고 컨텐츠가 재생이 되는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요. 또 TV 안은 약 10m 떨어진 곳까지 이제 전송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안정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일지는 나와 봐야 알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TV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안테나 신호가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고 해요. 물론 선을 없앴다고는 하지만 TV의 전원선은 유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각종 제품들을 TV에 연결하는 그런 방식 자체를 또 새롭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LG전자 역시도 이번에 연결성을 강조했는데요. 삼성에 스마트띵스가 있다면 LG에는 스마트 플랫폼 ThinQ라는 게 있죠.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ThinQ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전제품 경험을 이제 향상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Evolving with you. 당신과 함께 진화를 한다. 제품을 한번 사면은 기능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함께 진화를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전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LG 세탁기가 있는데 강아지를 새롭게 입양을 했다. 그럼 펫케어라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털이라든지 그런 게 잘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세탁 모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내가 냉장고를 샀는데 밤에 열어보니까 너무 조명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시더라.
그러면 이제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설정을 해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없던 기능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추가해서 진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OTA로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것처럼 가전제품도 이왕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능 업데이트 해주면 나쁠 것은 없겠죠. 자, LG에서 주목한 내용은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과 LG 둘 다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상당 시간 할애해서 했습니다. 재활용 소재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앞으로 많이 줄여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요즘 시대에 너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삼성이나 LG나 발표 내용 중에 자동차 전장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 점점 자동차가 마치 가전 제품처럼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새로운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선보인 냉장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어요. 삼성전자는 냉장고에다가 무려 32인치나 되는 디스플레이를 박아뒀더라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똑똑 두드리면은 양쪽이 내부가 훤히 보여가지고 문을 열지도 않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선보였는데 여러분들은 두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LG의 방식을 압도적으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선호를 하셨습니다. 자, 이 댓글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내부 보이는 게 편리하지 굳이 디스플레이를 달 필요가 있나? 그럴 거면 그냥 스마트폰 쓰면 되지 라는 의견도 있었고 LG전자의 방식, 아니 냉장고 안 봐서 뭐하게요?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에도 삼성전자가 이 냉장고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다고 저한테까지도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모르겠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사용자가 냉장고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줘야지 오히려 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줄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워서 내보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자, 그럼 두 기업이 보여준 가전제품의 미래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연결성입니다.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사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매터라는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이 생겨나게 되면서 각종 제조사와 플랫폼에 상관없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맞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전제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이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원하는 색상에 맞게끔 이제 변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마트 제품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업데이트라고 봅니다. 필요한 하드웨어는 미리 갖춰두고 계속해서 그 기능을 추가해주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잘해주는 기업에게 소비자들이 좀 더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리해보자면은 우리 제품들 사 놓으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제품 연결로 당신의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제공하겠다. 이게 삼성과 LG가 보여준 가전제품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러한 스마트 기능들이 지금 현재 정말 유용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까라는 것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자, 주변에 스마트홈 구축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자, 그리고 그걸 해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던가요? 저도 누구보다 스마트홈 구축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지금은 다 버렸거든요. 연결 유지하고 이렇게 루틴 설정하고 변경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연결을 끊어놨더니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꽤나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나중에는 센서 더욱더 발전하고 AI 발전으로 훨씬 좋아질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 방향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에서의 유용함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는 또 달라지는 점이 뭐다? 매터라는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 호환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홈 생태계에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가전제품들 또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AI가 아닐까 싶어요. 초거대 AI처럼 말을 훨씬 잘 알아듣는 AI가 접목이 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점들도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